때 친구들끼리 모나미 펜 뚜껑으로 블랙헤드 막 뽑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5,000원짜리 코팩 쓰고 나서 되게 막 몇십만 원짜리 레이저를 해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피지 뽑는 걸 저도 좋아해가지고 동생 거를 막 뽑았거든요.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다가 대박 영상을 발견했잖아요. 뭐죠? 뭐예요? 코에 있는 블랙헤드를 짜는 영상이랑 뽑는 영상인데 이게 쏙쏙 뺄 때마다 엄청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직접 뽑으시나요? 전 직접 뽑진 않는데 그 보는 걸 좋아해요. 남의 거 뽑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피레가즘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피지 뽑는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요. 보면서 궁금했던 게 보는 건 되게 재밌는데 블랙헤드를 뽑으면 괜찮나요? 뭔가 안 될 것 같긴 해서. 블랙헤드가 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어떤 거일까요? 피지가 공기랑 만나서 까매지는 거다라고. 맞아요. 블랙헤드는 각질이랑 피부가 모낭이 이렇게 있으면 점점 쌓이는데 이 모낭 입구 쪽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 피지와 각질들이 쌓이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공기와 만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어서 검게 변해서 블랙헤드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피지와 각질이 딱 박혀있는 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피지 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좀 더러운 느낌도 있고 보기에도 뽑고 싶죠. 네, 그리고 저는 얼굴이 좀 하얀 편인데 코에 검은 블랙헤드들이 눈에 좀 띄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없으신데요? 옛날에 지금 관리해서 그런가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제가 블랙헤드를 신경 쓰게 된 건 한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학생 때 친구들끼리 모나미 펜 뚜껑으로 블랙헤드 막 뽑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 실핀 뒤쪽 이렇게 그거를 압출기처럼 써서 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손톱으로 이렇게 빨갛게 자국나게 어렸을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막 건드리니까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눈에 띄고. 그렇게 블랙헤드를 짜서 없애면 부작용이 혹시 있나요? 사실 저는 블랙헤드를 직접 짜서 없애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짜다가 여드름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손으로 집에서 대충 짜다 보면 이게 덜 빠져나온 경우에는 오히려 피지가 모공 안에 깊숙이 더 파고들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염증세포들이 모이면서 염증성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주는 게 좋고 특히 또 손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짜는 경우에는 세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세균을 침투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핀셋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중학생들 잘 모를 때는 핀셋으로 막 뽑았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심하게 농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핀셋 자체가 병원에서는 이제 소독하고 관리를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좀 후회가 돼요. 중학생 때 건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지식이 없었을 때는 피지 뽑는 걸 저도 좋아해가지고 동생 거를 막 뽑았거든요. 동생한테 영상 편지. 미안하다. 블랙헤드를 잘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 블랙헤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덩어리인 피지와 각질이 박혀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생기게 하려면 피지 분비도 안 하게 해야 되고 각질도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메인적으로 내가 피지 분비가 많은데 그 원인 자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내는 물질이니까. 메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미 생긴 피지와 각질을 어떻게든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청소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물리적으로 사실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틈틈이 피지를 잘 녹이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으로 관리해주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화장품이 있나요? 그럼요. 어떤 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그리고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라는 아하나 바하라는 성분이 이런 피지를 잘 녹이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블랙헤드를 조금씩 줄여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각질끼리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력도 감소시켜주고 서로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에 피지와 각질 둘 다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안 쓰지만 겨울철엔 각질 제거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스킨케어 편에서. 맞아. 근데 그게 제가 쓰는 성분이 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각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긴 했는데 어쩐지 느낌이 그걸 쓰고 나면 좀 블랙헤드도 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각질 제거 외에 블랙헤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였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성분들은 모공에서 각질이 막고 있는 거를 탈락시켜주기 때문에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인 같은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자칫 너무 많이 도포하게 되면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쓰는데 좀 따가운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상처 있는 부위에 닿으면 많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 블랙헤드가 심하게 있는 부위에 코나 미간같이 피지선이 많이 분비하고 있는 요곳에만 살짝씩 발라서 효과를 보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먼저 테스트로 해보고 붉은기가 많이 안 생기고 자극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점점점 사용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각질 제거제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아하를 쓰고 나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안 쓴 거였는데 블랙헤드나 피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나빠지니까 저는 각질에만 사실 조금 효과가 있는 거라 생각해서 아하를 안 썼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써서 좀 관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각질을 녹이는 거다 보니까 또 보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난 다음에는 보습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뭐 핀셋이나 손톱을 쓰는 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시중에 보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코팩으로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걸 쓰는 건 어떤가요? 사실 코팩도 직접 블랙헤드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공을 가리던 피지 덩어리를 빼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좋은 피부를 말할 때는 매끈한 피부, 아기 같은 피부.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그런 블랙헤드를 빼내게 되면 모공이 더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또 코팩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일시적으로는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모공의 크기를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빼낸다고 줄어드는 건 아니군요. 그쵸. 하지만 코팩 쓰고 나면 꼭 마지막 단계에 약간 수축해주는 거가 맞아요. 있는 것 같이 써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보통 3단계로 돼 있어서 첫 번째 뭐 불리고 그다음에 빼낸 다음에 줄여준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3단계를 쓰면서 마음을 미안해 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런 코팩들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정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간격은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하고 난 다음에 붉은기가 오래 남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맞아요. 접착제 성분이 있다 보니까 하고 나면 그 모양대로 빨개지더라고요. 만약에 코팩을 이용한다면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연 다음에 코팩을 붙인 다음에 여기에 굳은 다음에 빼는 게 좋고요. 빼고 난 다음에도 모공이 넓어지지 않도록 차가운 타월이나 찬물을 이용해서 모공을 조금 수축시켜주는 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인터넷에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네. 코치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코치즈요? 코치즈? 양치즈라는 것처럼 칫솔처럼 생겼어요. 그걸로 코를 칫솔에 굉장히 가느다란 미세 모들이 달려있고 그걸로 이렇게 모공 속까지 청소해준다고 하면서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왠지 모공 속은 손으로도 안 닿는데 되게 미세한 걸로 문질러주면 청소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피지가 빠져나간 모공은 어차피 다시 피지로 차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블랙헤드를 녹이고 나서 그 늘어진 모공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그냥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치료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모공에서 이제 블랙헤드를 없애고 난 다음에도 그 모공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넓어진다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대로 그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블랙헤드가 차고 또
그게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을 하셔서 레이저 치료를 하시거나 하는 기타 등등의 치료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몇천 원짜리 코팩 쓰고 나서 대박 몇십만 원짜리 레이저를 해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예민한 시기에는 이 블랙헤드가 참 골칫거리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청소년기에는. 맞아요. 중학생 때는 거울을 좀 얼굴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 남들은 관심 없는데 나는 막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맞아. 신경 쓰이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생활 습관으로도 이 모공이랑 블랙헤드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사우나 찜질방 같은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과음하시는 것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열대지방에 좀 오래 살고 난 뒤에는 확실히 모공이 좀 넓어진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같은 이유로 좀 안 좋겠네요. 저도 제가 약간 중학생 때 사우나 찜질방 되게 많이 갔거든요. 아, 그래요? 막 지지는 걸 좋아하시나요? 중학생 때부터? 엄마 따라. 후회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블랙헤드가 잘 생기지 않도록 꿀피부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피부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여자 의사들의 피부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께서 또 콘텐츠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